김치의 역사와 김치와 김장 문화예요. 이 빨간 이런 형태의 포개김치를, 이게 진정한 우리 김치의 역사예요. 몇천 년, 몇만 년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막 엄청 오래된 줄 알죠? 저 고구려 삼국시대 이전 막 이런 데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저장식품, 짜게 그냥 하거나 말려서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우리 빨간 김치는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김치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는 침채라 그래요. 가라앉는 거, 가라앉을 침이에요. 그 채는 채소할 때 채자예요. 채소를 물속에다가 가라앉혀 놓고 저장하는 이 침체가 점점 이렇게 가면서 침체, 김체, 짐체, 김치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김치냉장고 김체가 침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김치라고 하는데 그 김치는 이 김치가 아니라는 거죠. 한문으로 쓰는 침체는 중국식의 절임, 그냥 소금물에다가 담궈서 하게 해가지고 먹는 침체를 말하는 거고, 빨간색의 김치는 역사가 아주 짧아요. 고추가 하고 포기 배추가 만나야만 이 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배추가 들어온 거는 1882년 이모군란 아시죠? 우리 조선에 월급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딸에다가 모래 섞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군란,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막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거를 퇴치하고 막 이랬던 그 이모군란이라는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살게 됐어요. 그때 딸려온 게 배추, 포기 배추예요.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건 인정을 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 해요. 김치의 역사는 길지 않다. 포기 배추가 들어온 건 이모군란 이후고,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이 무기로 최루탄용으로 쓰기 위한 고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는데, 최루탄용으로 무기로 들어왔다라고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김치에 사용했을까? 뿌렸겠죠. 고추 덩어리 한 개씩을 던지진 않았을 테고,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게 하고 앞에 안 보이게 하는 무기를 사용했다면 빻아서 가루였겠죠. 근데 그걸 뿌려서 하다 보니까 흐트러졌을 거예요. 막 날려서.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도 뭐 밥에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괜찮네. 죽지도 않네. 죽지 않고 맛있고 깔끔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일부러 더 찾아 넣고 이렇게 하다가 자리 잡은 게 된장에도 넣으니까 고추장이 되고, 그냥 먹던 뽀얀 채소 장아찌에다가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이거 칼칼하고 좋네, 맛있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식품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규격을 정해놓는데 김치도 규격을 정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기무치로 하려고 하는 거를 한국이 김치로 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 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코덱스에서 기준으로 영어로 표기할 적에 김치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의 발음으로 영어로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K-I-M-C-H-I. 일본식으로 K-I-M-U, 무가 아닌 김치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글자, 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고. 조건이 뭐냐, 조건. 김치라는 조건, 규격이 뭐냐. 그 코덱스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김치는 배추나 무 등의 채소를 위해요. 김치는 배추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추나 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하고 한번 끊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의 양념에 버물러서, 지금 제가 버무려고 있는 두 번째예요. 절였던 걸 다시 양념 만들어서 버무리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자, 김치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른 저장식품들과 다른 거. 젓갈? 발효예요. 저온에서 숙성시킨 거. 이렇게 3단계로 김치는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적인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 기준이 김치야.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양념에 버무르고 거기까지 하면 그냥 어떤 김치는 생김치야.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요즘 담고 있는 모든 김치 다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그런데 저온에서 숙성 발효가 되려면 발효 조건을 맞춰야지 그렇게 된다. 그리고 김치의 역사는 길다 짧다? 짧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다. 김치의 재료는요, 원재료는 한국만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치를 세계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이 김치 담을 재료가 다 있어요. 그렇게 배추뿐만이 아니라 고추도 멕시코가 원산지여서 퍼져나간 이 고추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태국 고추가 맵다고 여러분들 뭐 태국이 고추 원산지라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인도도 고추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 이집트나 이런 쪽으로 가도 아프리카도 굉장히 매운 거 많이 먹어요. 고추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고요. 그렇지만 매운 게 굉장히 많이 먹고 잘 있는데 마늘 없는 나라 없어요. 기원전 3,5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 동굴 벽화에도 마늘이 나오고요.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여서 거의 온 나라에 있고 요즘에는 이게 건강식품으로 다 먹고 있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생강 진저. 생선이 있는 나라마다 다 피시 소스가 다 있어요. 저는 김치 문화를 수출하자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 많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세계에 다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김치라는 이런 독창적인 식품을 우리는 개발해낸 거잖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 김치 먹으면 냄새 난다고 멸시받았어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 그랬는데 월드컵과 올림픽을 지나고 K-팝, K-컬처가 위로 뜨고 대장금이 나오면서 김치가 최고의 식품이 된 거예요. 오히려 김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운 거고, 한국에만 있는 재료가 아니어서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김치를 체험하고 진짜 김치를 먹으러 한국에 가고 싶고, 이런 문화적인 수출을 하고 이게 퍼져나가는 게 나라에 훨씬 더 국익이 되지 있어요. 그래서 김치의 역사는 길지 않다. 그리고 김치 문화, 김장 문화는요,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더 만들었는데 이거 몇 개나 발라? 많이 못 만들어요. 힘들어요. 배추 절이는 것도 다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온 식구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해서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김장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여름에 배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가을에 생산된 걸 갖고 겨울에 비닐하우스 없어서 먹을 거 채소가 없을 때 먹기 위해서 많이 담았던 게 김치고 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장 방학이 있고 김장 휴가가 있고 김장 보너스까지도 줬어요. 회사에서, 나라에서. 맨날 신문에 45년도, 50년도 이런 신문 기사 이런 데 잡지를 보면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물가 지수를 표시할 때 김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김장 지수는 있죠.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긴 지가 몇백 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김장 문화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한 거는 1945년, 50년도 이후부터예요.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유산으로까지 지정을 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김치 안 담잖아요. 여러분들도 김치 안 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게 담았는데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으면 담아요. 칭찬받으면. 맛있어. 역시 네가 잘해. 네가 만든 김치가 최고 맛있어 하면 힘들어도 막 할 거예요. 담아서 선물도 주고 막 뭐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귀찮고 힘들게 해놨는데 맛이 없어. 막 돈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맛없어.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아. 그러니까 사 먹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했는데 네가 한 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러면 한다고요. 근데 이제 맛이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김장 문화, 김치의 역사를 제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제 김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설명 중에 질문 혹시 있으세요?